안녕하세요. 노동의 이론 배움터 노동리 서당 훈장 한윤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의 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사용된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통상임금으로 시간의 근로수당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는 정말 많았는데요. 문의가 많았다는 것은 시간의 근로수당에 대해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았다는 말이겠죠. 직접 확인하시면서 답답함을 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시간 내 근로라고 하면 당연히 시간 내 근로도 있겠죠. 법에서는 이 시간 내 근로를 법정 시간 내 근로라고 합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한 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이죠. 이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의 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근무 시간은 낮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낮이 아닌 밤에 근무하는 것도 시간의 근로가 됩니다. 이렇게 시간의 근로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간의 근로의 종류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수의 직장에서는 특근, 야근, 철야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법에서 정한 연장, 야간, 휴일의 개념에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념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근로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장 근로입니다. 아까 법정 근로시간이 한 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 법정 근로시간에서 12시간까지는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추가로 8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한 주에 40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장 근로라 하고,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해서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연장 근로에 해당하며, 그 경우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해서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야간 근로입니다. 우리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는 게 일반적이죠. 따라서 모두 쉬어야 할 밤에 일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체 리듬에 역행하는 것이고, 사회생활에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러한 야간 근로에 대해서 일상적인 주간 근로보다 더 할증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이 야간 근로 수당입니다. 그럼 야간 근로에서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몇 시간 일했는지 상관없이 바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급을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야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5,0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간에 일하다가 법정 근로 시간을 넘어서 밤 12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는 연장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연수 문제를 풀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휴일 근로입니다. 한 주에 일하기로 약속된 날, 이것을 소정 근로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이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에 유급 휴일을 부여하도록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휴일은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정말 쉴 틈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일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노동에 대해서 법에서는 휴일 근로수당이라고 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휴일 근로는 주 휴일에 일한 것만 해당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휴일, 즉 법정 휴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 휴일, 즉 노동자와 회사가 쉬기로 약속한 날에 일하는 것도 휴일 근로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노동자와 회사 사이에 합의되어 있지 않으면 유급휴일로 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고, 심지어 설날이나 추석도 사전에 합의되지 않으면 휴일로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됐는데, 다만 경과 규정으로 2010년 1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통사임금의 50% 이상을 할증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모두 중복되는 경우 법에 정해진 방식대로 합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근로, 즉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간의 근로수당을 실제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근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통상임금 등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근무 내역을 통해서 시간의 근로수당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무 내역에서 각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간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휴게시간이 무급이라고 했으니까 휴게시간을 빼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유급인 경우에는 빼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10월 6일 화요일에는 9시에 출근, 밤 12시에 퇴근을 했네요. 실제로 시간의 근로를 한 시간은 저녁 휴게시간을 뺀 6시 반부터 밤 12시까지니까 총 5.5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5.5시간의 연장 근로와 2시간의 야간 근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장 근로 시간대에 야간 근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일단 실제로 시간의 근로를 한 시간대인 5.5시간 곱하기 10,000원을 하면 55,000원이 나오죠. 그리고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50% 할증을 해야 하니까 연장 5.5시간 곱하기 10,000원 곱하기 0.5는 27,500원이고요. 여기에 야간 근로에 대해서도 50% 할증을 해야 하니까 야간 2시간 곱하기 10,000원 곱하기 0.5는 10,000원이죠. 지금까지 나온 시간의 근로 시간대와 연장 근로, 야간 근로 이 세 가지를 모두 더하면 92,5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단글을 보면 종종 연장 근로 수당은 1.5를 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법에서는 모든 시간의 근로수당, 즉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50%를 할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연장 근로수당만 1.5, 즉 150%를 할증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앞으로 설명드리는 방식은 여러분이 혼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간의 근로를 한 시간대에 시급을 곱해서 실 노동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고 다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할증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0월 9일 금요일 근무 내역을 볼까요? 10월 9일은 한글날이고 약정 유급휴일로 되어 있네요. 즉 이날에 근무한 것은 휴일 근로가 됩니다. 이날의 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6일 계산대와 동일하게 실제 시간의 근로를 한 시간대에 대한 임금을 먼저 계산해 보면 8시간 근로에 시급 10,000원이니까 일단 80,000원이 나옵니다. 그럼 휴일 근로에 대한 할증이 50%니까 휴일 근로 시간 8시간 곱하기 시급 10,000원 곱하기 0.5를 하면 40,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은 10,000원 곱하기 8시간 하면 80,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급휴일은 쉬면서 급여가 삭감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0월 9일에 쉬었는데 급여가 삭감되지 않았다면 여기에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따라서 10월 9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휴일 근로수당은 실제 시간에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한 임금 80,000원에 그에 대한 할증 40,000원, 합계 120,000원만 별도 지급되면 되는 것입니다. 10월 10일은 토요일인데도 근무를 했네요. 주 40시간제에서 토요일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무급 휴무일로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휴무일에 일을 할 경우 휴일 근로가 아닌 연장 근로가 되는데요. 이것은 한 주의 연장 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10일에 시간의 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공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시간의 근로를 한 시간대는 휴게시간 빼고 6.5시간이고 여기에 시급 10,000원을 곱하면 65,000원이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은 6.5시간 곱하기 통상시급 10,000원 곱하기 0.5를 해서 32,500원이 나옵니다. 이 둘을 합치면 10월 10일의 시간의 근로수당으로 97,500원이 나옵니다. 10월 10일은 일요일인데도 일을 정말 많이 했네요. 일주 동안 약속된 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에 유급휴일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많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휴일 근로가 되는데 연습문제에서는 휴일 근로를 하다가 연장 근로를 하고 결국에 야간 근로까지 하게 된 경우인데요. 이 경우 시간의 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공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를 했고 무급 휴게 시간이 1.5시간이니까 실제 시간에 근로한 시간은 11.5시간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115,000원이 됩니다. 휴일 근로도 마찬가지로 11.5시간이 되겠죠. 휴일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은 11.5시간 곱하기 통상시급 10,000원 곱하기 0.5를 해서 57,500원이 됩니다. 휴일에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의할 점이 생겼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휴일에 하루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한 경우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지급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동안은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 근로만 해당하고 연장 근로는 아니라고 노동부가 유권 해석해왔던 것을 입법적으로 그 모순에 대해 약간의 조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을 다르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연습 문제에서는 2020년 12월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은 3.5시간 곱하기 10,000원 곱하기 0.1을 해서 17,500원을 지급해야 하고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습 문제에서는 야간 근로가 1시간 있네요. 할증임금을 계산하면 1시간 곱하기 10,000원 곱하기 0.1을 하면 5,000원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더하면 195,000원이 나오고 이 금액에는 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이 모두 중복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을 이용해서 시간의 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근로를 한 시간대에 시급을 곱해서 실근로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고 그 실근로의 성격에 따라서 시간의 근로수당을 얹히기만 하면 시간의 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만 있다면 0.5가 아니라 1.5를 곱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연습 문제처럼 이 두 가지의 시간의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고, 이때 연장 근로는 1.5를 곱하고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에는 0.5를 곱하는 것은 사실 복잡하기도 하고 오류를 일으키기도 쉽죠. 그래서 약간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좀 더 확실하고 혼란이 없는 방법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서 계산되는 금액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 법률 분쟁에 사용하실 때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같은 전문 상담기관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동의 이론 배움터 노동의 서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